무엇보다도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우리 홍일환 의원님이 소위 어려운 대구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시고 계십니다만 저도 서울시당을 맡으면서 이 당의 혁신과 함께 시도당 문제에 대해서 좀 제언을 좀 했으면 해서 다음적이면 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김기식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중복되지 않고 제 입장에서 조금 이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의견 몇 가지를 중심으로 좀 해서 말씀드리고 시도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당은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당이 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을 재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장 당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가면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집권 전략과 전망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당원들에게 뭔가 진정성 있게 공감을 얻어내고 동의를 얻어내시는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 혁신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소위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동영상에 여긴 없습니다만 많이 그 지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서울시당에서 당원 토론회를 2차례 거쳐서 해보면 제발 좀 중앙에서 그 개판이 뭐니 하면서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싸우지 좀 말고 분열하는 모습 좀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았어요. 개파 정치를 실질적으로 청산하고 중앙에서 중앙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지를 하는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데서 한 발 나가서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 보여줄 수 있으면 전당대회 저는 절반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파 정치의 청산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장은 많았고 또 전대에 앞두고 다 저 개파 정치 안 하겠습니다. 개파 정치 청산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면서 나서는 분이 누가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의 문제고 당원과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고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개파 정치가 당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당을 바꾸고 운영하는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일회성 저 개파 청산하겠습니다. 개파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개파 정치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 내에 있는 이러저러한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의견 그룹이라고 하든 의원들 모임이라고 하든 오히려 이러한 의원들의 자발적인 당내의 정파 그룹, 의견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당은 그게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룹 간에 뭔가 정말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좀 차별성 있는 목소리가 나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자리를 가지고 나중에 선거 앞두고 공천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그룹들이 주장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차이점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당이 저는 그런 정파 그룹이나 의견 그룹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주장과 내용을 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시켜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이러한 의견 그룹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정책적, 내용적 차별성을 좀 명확히 해내고 특히 지도부하고의 소통 구조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당의 운영이 지도부가 당을 운영하고 당직을 결정하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민주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데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자기네 그룹별로 주장합니다. 공정하지 않다, 잘못됐다. 그런 게 공천 파동입니다. 그래서 당을 민족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한 자기 고민과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뽑히고 이 지도부의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당의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3월 2일 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다 그 뒤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당규 규정이 있습니다. 당원에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당무위원회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당연직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저는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구성, 이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구조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무위원회가 100명을 가지고 구성한다 그럴 때 한 절반 가까이는 당연직들입니다. 당연직들. 각 시도당 위원장, 중앙의 주요 당직자,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숫자를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님도 계시지만 최고위원들,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이 일정 숫자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당대표가 거의 40% 가까이를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인적 구성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저 이것 좀 혁신했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이거 지금 자료집 뒤에 보면 예전에 제가 최지성 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발표했었던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직을 뺀 나머지 당무위원들 중에서 전부 다 일정 비율 이상은 선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출해서 지역에 할당을 하고 부문에 할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세가 취약한 영남 지역은 선출직 당무위원회 30%를 할당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 장애인 일정 비율 할당하는 이런 할당 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을 해서 당무위원회 일정 비율은 당원과 당세를 떠나서 지역의 고민과 지역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앙위원회 같이 당내 중요한 의결 구조, 의결단위들, 당무위원회는 집행기구라도 하지만 집행기구라고도 하지만 의결기구의 성격이 있는 이런 당무위원회 구조 혁신해서 지도부를 견제할, 때로는 견제하고 지도부의 주요 결정에 당원과 주요 지역 부문들의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성 문제는 우리 김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요. 저는 당원이 우리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죠. 뭐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 당원 중심의 정당.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오랜 시기 두 번의 집권까지 거치면서 끊임없이 저희는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창당의 작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치개혁의 실험과 도전도 새누리당보다 훨씬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개혁의 성과도 얻었지만 오히려 당원들의 당에 대한 소속과 애당심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훼손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당원들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당원 구조를 좀 더 현대화하고 스마트화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비를 내는 당원과 당비를 내지 않은 일반 당원이 당원으로 기본적으로 있대 당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당원서 안 썼지만 우리 당에 우호적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에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당의 주요한 정책이나 당의 주요한 결정에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분들이 의사를 표명하고 나갈 수 있는 정책당원 같은
책임당원, 지금의 권리당원의 개념입니다. 일반당원, 정책당원 등등 우리 당을 봤을 때 핵심 당원과 당원과 우리 당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부담 없이 참여하되 그분들의 의사가 당이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건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해서 당원들의 참여와 권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원에 정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우리 김기식 의원님 말씀 중에 보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안팎으로 제가 많이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무슨 놈의 당이 선거 때마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전당대회 때마다 공천이나 당내 경선의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과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가 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선 룰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원의 권한과 참여가 보장되는 속에서 공직의 경우에는 민심을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설계할 건가를 정하고 당직은 당직대로 정하면,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바람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공천 룰을 정하면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손보더라도 기본 틀은 다음 16년 공천 때까지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정한 그러한 경선 룰을 가지고 당 안에 당원이든 당 밖에 유능한 좋은 인재든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번 당원 당규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꼭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 당에 그냥 중도 개혁으로 가야 된다, 중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고, 조중동 종편을 통해서 확대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당원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실 중산층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중산층 서민의 정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몰락한 중산층 서민, 그분들의 이해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되는 게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층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에 대한 고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저는 정체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중간계층, 중도층을 향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배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확치 않은, 섞어서 중간이 중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당 강화 방안 관련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시도당 강화 방안의 핵심 방향은 분권 정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실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식 의원님이나 몇 분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주원 비대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중앙당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시도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맘때 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해보니까요, 시도당 위원장 권한 강화된 게 없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해보니까,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해보니까요, 예산 지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각 시도당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당비 빼고.
이 경상보조금 분배,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강세 취약 지역에 지금보다는 2배 이상 강화시켜야 돼요. 이거 약속하는 대표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안 하시는 분 지금 안 됩니다. 또 그냥 말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 연구원. 이 연구원이 정책 지원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당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중에서 시도당, 각 지역의 시도당의 지역의 정책 현안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도당 정책 기능 강화 파트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이 또 하나 해야 될 강화 사업은 뭐냐? 당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 기능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갖고 있는 예산과 인력들을 각 시도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도당이 그 해당 핵심 당원들, 당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 차기 지도부 이거 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도당의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들 중앙당의 순환보직하는 당직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그 시점과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도당 위원장이 책임지고 책임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이 세우는 사무처장 인정해줘야 됩니다. 중앙당 순환보직으로 배치하는 우리 호소 처장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각 시도당에 배치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이 역할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과 기타 일반 당무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능력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 출신 당직자들이 지원을 해서 배치는 하지만 지역 실정 잘 모르는 당직자가 많이 갑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사무처장으로 하라 그러면 시도당 위원장들 반발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리에서 이후 토론에 좀 고민했으면 해서 제가 던집니다. 저는 분권정당의 실질적인 실현은 여기에도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의 지도부를 당대표는 전국 선거로 치르는데 최고위원 5명은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 권역의 최고위원 1명 여러분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겁니다. 호남 권역 대표 1명 모여서 선출합니다. 충청합니다. 인천, 서울, 강원 이렇게 하면 5개 지역입니다. 최고위원의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남 대표 최고위원이 뽑히잖아요. 그 최고위원과 대구시당 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 부산시당 위원장, 경남시당 위원장 이렇게 5명이 긴밀하게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 논의 구조를 가지면 여기 영남협의회라고 하는 문제의식 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 지도체계를 선출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당은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공천의 권한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상당 부분을 위임하거나 이양해 줄 수 있다, 이양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원 단계에 보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청취할 수 있는 정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 총선 공천심사에서는 그 해당 지역,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위원장 의견은 반드시 청취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당의 구조가 전국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 호남의 시도당은 의무적으로 영남과 강원권의 시도당과 자매결연을 반드시 맺고
시도당 업무 중에서 1년에 몇 회 이상 그 자매결연을 맺고 연대 협력하는 시도당의 군단을 방문해서 당원들을 격려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시도당의 의무적인 당무 사업의 하나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는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